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이고요. 헤르메스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습니다. 자, 2부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헤르메스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되는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어가는 동안에 어떤 흐름 나오고 있을까요? 현재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일단 11시가 되면서 개장한 지 30분이 지난 시각입니다. 먼저 S&P와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보시죠. 자, S&P는 일단은요, 2,734포인트 0.28% 계속해서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 앞서서 상승 출발했지만 그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현재 하락 전환되면서 7,104.25포인트로 0.17% 약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는 소폭 올라가고 있는데요. 1.1710달러 선인 0.13%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실까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50달러 회복 이후에 1,253달러까지 올라가면서 0.82%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함께 볼게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짧은 시간 안에 급락이 나온 흐름인데요. 75달러 초반대까지 들어 올렸다가 지금은 74달러 중반대도 깨진 상황입니다. 1% 넘는 상승에서 다시 0.36%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죠. 74.30달러, 26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쉬어가는 동안에 꼭 이렇게 시장에 중요한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나스닥이 하락 전환한 상황인데요. 속보 함께 전달해드립니다. 뉴욕 증시가 위안화 약세 불안 완화에 상승 출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수가 상승 쪽으로 가다가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또 분석을 해봤는데요. 중국이 이후에 영국의 보호주의 반대 공동 성명 내자 제안했지만 좀 퇴짜를 맞았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위안화에 대해서는 좀 예의주시한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들려오면서 일단 강달러에 대비해서 위안화를 좀 마사지하는 그런 정책으로 일단 가격대가 좀 변동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간밤에 어떤 소식들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정말 실시간 리딩이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요. 자, 옆에 나와 계시는 헤르메스 마스터님의 유료 방송을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는 무료 방송 시청권 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헤르메스 마스터님의 이런 시황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을 실시간 리딩으로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접수해주시면은 유료 방송을 무료 체험할 수 있는 7일간의 무료 체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쉬어가는 동안에 오일도 여쭤보고 싶고요. 지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뭐 정상적인 흐름 안에서 마스터님
마스터님이 뭐 전략을 세워주신 거고 이렇게 좀 우발적으로 이슈가 나왔을 때도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계속적으로 이제 실시간 대응이 네, 진짜 네.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왜냐면은 뭐 지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우리가 다루는 상품들, 선물 상품들 대부분이 이제 해외 이슈에 대해서 이제 크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중국 쪽에서의 뭐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뭐 미국장이 갑자기 빠지기도 하고 뭐 이 부분은 실시간 체크를 하고 또 대응을 좀 잘해야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 대응이 안 된다, 뭐 그냥 기존의 전략만 내가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만 대응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 방향성 자체도 아예 틀려버리는 뭔가가 나온다고 하면은 뭐 새롭게 적용하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시간적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제 혼자서 할 때도 그런 정보들을 빠르게 취합해서 빠르게 방향 전환도 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빠져요. 뭐 장 시작하자마자 밀려서 계속적으로 음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일단 좀 지켜봐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당분 한두 시간 정도는 좀 지켜봤다가 이게 지지력을 어디 자리에서 받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일단은 아래쪽 봤을 때는 이 아래쪽 구간대 7070대죠. 7070대 구간대에 좀 맞고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 일단 좀 체크를 해봐야지 뭔가 이제 다시 디디고 가는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더 빼는지 어떤지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 같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 아래 구간에서도 그냥 아래꼬리 달면서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아무튼 좀 지나친 다음에 지금 새롭게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새로운 구간들이 형성해 나가고 있단 말이죠. 뭐 강한 흐름과 함께 뭐 이럴 땐 좀 지켜보시면서 차분히 매매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래쪽 빠졌을 때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7070선 지지 여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S&P도 조금 짚어드리면은 S&P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반응은 못 하고 있어요. 뭐 기술주에 대한 부분들 뭐 이 부분이 중국이 이제 차이나 모바일 관련돼서 이제 뭐 제재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서 좀 빠진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뭐 기술주에 대한 이제 제재 뭐 여부들 그래서 뭐 중국 쪽에서도 이런 쪽에서 반대 쪽으로 관세를 매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불안감이 어느 정도 표출이 된 거 아닌가 뭐 그런 부분이고 S&P도 지금은 어느 정도 견조하게 나오고 있지만 나스닥의 흐름을 또 결국에는 쫓아가려고 하거든요. 뭐 그런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양봉을 보이고 있고 약간 오르는지 마는지 뭐 하고는 있지만 뭐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지지력 아까 말씀드린 구간 S&P 같은 경우는 2725 라인 지지력 보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한 지 30분, 35분 지나갔는데 쉬어가는 동안에 꽤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변화된 상황, 변화된 시세 안에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자, 지금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75달러 초반에서 지금은 74.04달러까지 내려오면서 지금 상승해서 하락 전환이 된 분위기입니다. 지금 74달러도 좀 위태한 상황인데요. 0.04%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방금 전에 1% 꽤 넘는 상승을 좀 확인이 됐었는데요. 자, 바로 지금 시세 살펴드린 크루드오일이 바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자, 세 번째 이슈에 대해서는 워낙 지금 매수세가 세기 때문에 접근하시기 참 어려울 수도 있는 현재 종목인데요.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뭐 초반과 지금의 가격대가 좀 많이 달라져가지고, 네, 그에 맞춤 전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마스터님, 워낙 이 30분 만에 가격대 너무 빠르게 변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의견 들어볼까요? 뭐 오일의 경우는 지금 저번 주 이제 이슈가 나왔죠. 이란 제재를 다 동맹국들이 미국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동맹국들이 다 같이 좀 이란 제재를 하자. 생산을 못하게 하자. 수출을 못하게 하자. 라는 부분에 이제 미국의 입김과 함께 또 원유 재고가 굉장히 뭐 역대급으로 감소를 했단 말이죠.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굉장히 상승을 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쭉 올라가는 흐름들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뭐 계단식으로 계속적으로 차트를 올리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 뭐 갭상승 한번 올린 다음에 쫙 올렸죠. 한번 올린 다음에 또 횡보하다가 또 올리고 횡보하다가 뭐 이런 식 계단식으로 뭐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뭐 아무튼 이 시장에서는 증산을 어쨌든 했잖아요. 뭐 저번 주 이제 오펙 회의, 오펙과 이제 비오펙국의 회담에서 회의에서 나온 것들이 증산을 하자라는 얘기인데 뭐 이 증산에도 불구하고 공급 대란에 대한 우려들 뭐 이란, 베네수엘라, 리비아 뭐 이쪽에서의 수출이 제재가 된다.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아마도 수요가 부족할 것이다. 이제 공급이 부족할 거란 얘기죠. 뭐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참여자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로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올리는 상황 계속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지금은 매수를 매도를 못 보는 상황이었어요. 매도를 못 보는 상황이고, 어찌됐든 누르면은 매수 전략인데, 뭐 지금 당장 또 강하게 좀 빠져주니까 좀 혼란이 오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리비아, 베네수엘라, 이란 공동제재에 대한 이제 공급에 대한 우려감, 뭐 이런 부분으로 좀 올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미국이 사우디에 요청을 했죠. 사우디에 요청을 한 게 뭡니까? 이제 가격 조작 이런 부분 올리는 거, 유가 조작을 하지 말고 증산을 좀 하자. 사우디가 뭐 이제 이란과 뭐 이쪽에서 못하는 부분들 증산을 좀 하자. 사우디도 증산 합의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같은 경우는 개파락을 갑자기 뚝 했어요. 네. 뚝 해가지고 거의 1.5달러 정도 하방 쳤다가 다시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 보여줄 만큼 뭐 그렇게 트럼프의 입김, 뭐 사우디와 합의를 했다라는 것들이 강하게 작용하나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인 얘기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뭐 사우디도 이렇게 얘기만 들었지 여기서 어떻게 뭐 하겠다 제스처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이 시장 참여자들은 별 얘기 없네 하면서 슬슬 또 올라가는 뭐 공급 대란에 대한 우려, 그게 가장 큰 지금의 줄기로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받쳤었고, 뭐 아무튼 공식 행보도 없고, 오펙 국가들 같은 경우도 오펙에서도 증산 여부를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거든요, 아직까지. 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뭐 각국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올랐습니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 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큰 이슈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추가적으로 외신 쪽 소식을 좀 들어봐야겠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 없는 와중에 이렇게 빠졌다고 하면은 고점 올랐을 때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온 거다. 순간적으로. 네.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흔드는 장세. 그리고 지금 이번 주 쭉 보실 때에도 중요한 것들이 뭐 재고 문제도 당연히 있겠지만 재고보다 중요한 것들이 사우디에 대한 얘기들. 사우디에서 아무튼 이번 주 내에 어느 정도 언급을 할 수 있어요. 미국의 요청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내용을 내놓을지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말로 가장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왜냐면은 워낙 시시각각으로 여러 상황들로 인해 가지고 매도 상황이 뒤바뀌어 버리는 현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뭐 저번 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매도로 빠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뒤바뀐 시황 나오니까 바로 그냥 뛰어버리는 뭐 이런 모습들이 실시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루하루 진짜 촉각을 기울여야 되는 시장이고요. 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우디 쪽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뭐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고 뭐 이란 쪽 상황이 어떻게 풀리는지 에 대한 것들 시시각각으로 닿는 것마다 뭐 1달러씩 왔다 갔다 뭐 엄청난 큰 등락폭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을 하시고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여겨집니다. 네. 뭐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이런 부분에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네. 뭐 그래도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자고 하면은 뭐 일단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 74.17까지는 올라왔네요. 네, 엄청 올랐죠. 네, 뭐 네. 이제 한다. 뭐 이제 증산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밀렸다가 지지받고 다시 그 부분이 적네. 공급 우려가 된다.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봉 어떻습니까? 계속 양봉이죠. 계속 올리고 이 5일선 이탈조차 안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매도는 못 봐요. 오늘 좀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거 매도다. 지금부터 빠지나 보다. 그럼 장기 매도 한번 잡아볼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면 가장 큰 주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급 대란. 뭐 이란산 원유가 진짜 실질적으로 막힌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뭐 70달러대가 아니라 80달러, 90달러대까지도 뛸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어요. 뭐 이런 여력이 각국 오펙 국가들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증산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가에 따라서 좀 안정이 되는 거지. 네.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눌렸을 때 매수 전략.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눌렸을 때 매수 전략이 아주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뭐 분봉을 보고 또 말씀을 드리면은, 네. 분봉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계단식으로 이어간다는 거죠. 계단식으로 올리고 계단식, 올리고 계단식, 올리고 계단식.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갑자기 좀 내리긴 했지만 이 구간대 어떻게 디디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구간대에서 지금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진짜 밀려가지고 뭔가 걱정이 되는 라인 때는 73달러 이하는 확실하게 빠져줘야 된다고 봅니다.
뭐 지금 잠깐 밀려서 더 밀려가지고 아래쪽 온다로 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위쪽에서 어느 정도 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빼지는 못할 거라 보거든요. 뭔가 큰 소식이 있을 때에만 유가는 방향성을 보이고 움직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온다. 왜냐? 그동안 많이 올렸어요. 많이 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위쪽 구간에서 매도세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착각을 해가지고 진짜 간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상황에서는 관망을 하시고 진정되는 상황을 지켜보신 다음에 새롭게 형성되는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밀리는 상황에서 좀 엄청 빠지네요. 지금 보니까 네.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 무리해가지고 그냥 뭐 다 무턱대고 누른다고 해가지고 매수하기도 애매하고요. 그죠? 따라가기도 애매하고 올리기도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위험한 구간에서 했다가는 뭐 손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불확실성이 깔린 장에서는 솔직히 매매를 안 해요. 뭐 그 부분에서는 뭐 항상 매매할 때는 제가 확신이 있을 때 매매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어떻게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진짜 내가 보이는 구간 그 구간대에서만 들어가서 수익 보고 나오면 그만인 겁니다. 뭐 그걸 하셔야지 뭐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뭐 이제 어떻게 구체적인 상황이 지금 완성되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뭐 그런 구간에서는 지금 좀 어느 정도 관망을 하고 지켜봤다가 새롭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고 보여지고요. 아무튼 하방이 좀 유효한 구간부터는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저점을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린 와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세게 밀어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 73달러 깼을 때부터가 뭔가 이제 하방으로 뭐 거기서는 아마 추가적인 얘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하방에 대한 뭐 그게 아니고서 뺀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게 하방이 오래 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고요. 뭐 그래서 새롭게 형성되는 구간대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은 73달러대 지지를 다시 받는지 그리고 지금 짧은 시간대로 내렸는데 또 짧은 시간대에 올리는지 에 대한 여부도 좀 지켜본 다음에 새롭게 이제 구성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망 의견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몇 분 안에 이 몇 틱이 움직였습니까, 마스터님? 네, 이럴 때는 일단은 좀 관망으로 좀 지켜보시는 것이 가장 좀 현명해 보입니다. 일단 고점에서 매도를 잡으신 분이라면 좀 고민이 되시겠지만 현재 신규 유입, 신규 포지션을 진입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거든요. 뭐 이전에 지난주가 워낙 과매수라고 해야 될까요? 워낙 좀 폭발적으로 매수세가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청산 물량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저희가 좀 간추려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아마 사우디 쪽에서 증산에 대한 부분이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박나은 캐스터 지금 74달러도 가뿐하게 깬 크루드오일인데 어떤 소식들 지금 들려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오일 관련 소식들 뭐 유튜브 댓글에도 보시다시피 많은 관심들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렇게 오일 가격이 지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리비아의 불가항력적인 이런 수출 상황과 또 캐나다의 이 공급 손실 때문에 오일 가격을 상승 견인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로이터에서는요, 이 미국의 원유 재고가 계속적으로 조금 하락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아의 그 오일 국영 기업인 NOC에서는 이 국내 위기로 이 85만 배럴의 생산 차질이 있을 것 같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리비아 2개 포트에서의 생산 중단으로 전체적인 오일 시장에도 큰 영향을 좀 끼칠 것 같다라는 전망이고요. 지금 또 로이터에서는 역시나 6월 오펙의 생산량이 3,232만 배럴을 생산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월치보다 32만 배럴 증가한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6월에 생산하는 그 양이 올해 2018년 들어서는 최고치 양인데요. 또 모건 스탠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반기 브렌트유 가격이 85달러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란과 앙골라, 리비아의 공급 차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의 국영 기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부다비 국영 오일 생산 기업인데요. ADNOC라고 하는데요. 필요시 70만 배럴을 추가 증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사우디 국왕에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오일을 생산해야 된다라고 계속 푸시를 했다라고 어제자 소식으로도 전달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사우디 국왕
뿐만 아니라 지금 역시나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그런 필요 시에는 증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 CNBC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오펙이 100만 배럴 증산을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이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부족하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만큼 사우디와 또 에미레이트 측에서도 지금 필요하다면 증산을 하겠다라는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일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또 지금 이란에 대한 제재 말씀드렸죠. 11월 4일까지 이란에 대한 오일 수입을 중단해라라는 이런 발표 때문에 수요도 역시나 지금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특히 오일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아시아 지역인데요. 아시아 지역 역시나 지금 이란 제재와 또 여러 가지 가격 상승에 대비하고 있다. 즉 수요를 좀 줄여나가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급락이 일단 오일 생산 국가들의 증산 의지에 대한 뉴스인 것으로 저희가 지금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바로 앞서서 마스터님이 이제 매수 쪽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이제 이 매수세에서 매도 쪽으로 추세를 좀 돌릴 수 있을 만한 좀 재료가 나와야 이 추세 쪽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런 증산 의지가 조금 더 확실해지고 이 증산에 대해서 좀 이행력도 확실해진다면 이제 더 이상 좀 매수로는 계속해서 볼 수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맞습니다. 지금 네. 계속적으로 이제 오일 상황에서의 불안 요소라고 하면은 이제 동맹국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오펙 국가들 그리고 비오펙 국가들에서 추가적인 생산량에 대한 부분이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뭐 추가 증산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하방 압력을 받을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부분이 안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대란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계속적으로 오른 부분인데, 뭐 만약에 지금 아랍에미리트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다른 국가들도 계속적으로 그럼 우리도 증산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좀 밀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란 문제, 베네수엘라, 이란 이쪽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야지 뭐 추가적으로 진짜 큰 줄기로 어느 정도 하방으로 갈 수 있겠구나. 뭐 $60 초반까지도 밀 수 있겠구나. 뭐 이게 보이는 부분이지 단순히 어느 한 국가가 증산한다라는 거는 단기적인 하방 이슈밖에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방 밀리는 것들이 뭐 아예 밀어가지고 뭐 더 빼버리고 뭐 $70 초반까지 가느냐. 뭐 그것까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이슈들이 나오면서 더 가중돼야지만 갈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뭐 $73 위쪽에서 머물고 있는데 뭐 이게 아래쪽 지지력 보이면서 그냥 여기서 횡보를 보여버릴 수도 있어요. 한번 세게 뺀 다음에.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완전 밀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매도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역시나 지금 워낙 크게 밀렸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이제 전환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분석하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제 이게 단기적인 급락일 수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의주시하시면서 가격대 잘 확인하시면서 크루드오일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 지금 뭐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까지의 일단 하방이 계속 이어진다고 해서 그래도 계속 쭉 빠지지는 않잖아요. 네. 어느 정도 때서 좀 지지를 보일까요? 그거는 일단 제가 차트에서 팁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 오일 팁을 드렸었고 오일 매매할 때 팁을 계속적으로 드렸는데 뭐 차트 잠깐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한번 제가 보시죠. 매매할 때는 항상 틱 차트 보고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틱 차트에서 제가 팁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뭐 이제 이평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이평선 정배열과 역배열이란 말씀 드렸습니다. 뭐 지금 역배열이 된 상황에서 역배열이 계속적으로 뭐 이 구간이죠. 이제 정배열로 쭉 오다가 역배열이 된 상황부터는 어떻습니까? 이게 돌려주지 않으면 계속 빠지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뭐 이제 검은색 선이 가장 긴 이평선이죠. 그 구간을 따라서 쭉 빠지는 구간들. 이게 유지되는 한 빠질 수 있겠죠. 이게 유지되는 빠질 수 있고 과연 어디가 저점입니까? 이거는 진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일 같은 경우는 뭐 아래 추세선, 위쪽 추세선 상관없이 그냥 깨부시고 막 움직이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설정하고 움직인다기보다도 이걸 돌려주는 타이밍 뭘까요? 지금 역배열로 쭉 오고 있는데 돌려주는 타이밍이라고 한번 보겠습니까?
정배열이 되는 순간이겠죠. 정배열이 돼서 그 구간 때부터 이제 지지력을 확인하고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횡보를 한다든지 새로운 방향성을 띌 수 있겠죠. 지금 이 역배열이 유지가 되고 있는 한은 계속적으로 하방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고점에서부터 많이 뺀 부분입니다. 이미 거의 뭐 2달러 정도를 뺐네요. 2달러 정도 가깝게 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한번 매도를 더 해볼까? 이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고 난 다음에 그 구간 때 새롭게 설정된 구간에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일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시간적인 대응이 진짜 중요합니다. 뭐 이 상황에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설명드리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렇죠. 그죠? 맞아요. 네, 어떻게 설명드릴 네. 수가 없습니다. 네. 실시간적으로 다시 새롭게 형성되는 구간들 체크를 하고 나서 진입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맞아요. 아무튼 뭐 내일도 제가 무료 방송 진행을 하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것들 지금 설명하자고 하면은 몇 시간도 부족해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방송상에서는 설명이 좀 힘든 부분이니까 네네. 무료 방송 찾아오신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마스터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흐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시청자분의 마음을 가지고도 여쭤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적으로 좀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님의 실시간 리딩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장의 흐름입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좀 출렁거리는 종목들, 변동성이 많은 종목에 대해서 바로바로 좀 대응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헤르메스 마스터님의 실시간 유료 방송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까지 저희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시간 벌써 11시 24분 지나가기 때문에 바로 네 번째 이슈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먼저 가격대 설명을 좀 도와드리고 마스터님과 함께 여쭤볼 텐데 골드 조금씩 더 오르고 있네요. 1254.3달러로 오늘 셉니다. 0.93% 상승으로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골드 마지막 이슈 바로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마스터님 오늘 너무 바쁘십니다. 들어볼까요, 마스터님? 들어봅니다. 네. 하나, 둘, 셋. 골드 업을 주셨습니다. 자, 골드 최근에 내린 이후에 매수로 쉽게 못 보는 종목이긴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설명 들어볼까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1, 2주 정도 구간 잡고 매수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그 의견은 마찬가지고요. 지금 어느 정도 저점 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 매수를 의견을 드리고요. 네. 뭐 지금 상황에서 뭐 하방으로 밀렸을 때 골드의 특징을 좀 아시면 좋은데 골드가 지금 차트를 좀 이따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네. 장기간에 걸쳐서 빼는 거는 매도는 굉장히 좀 천천히 빼는데 올릴 때 한번 올린다가 하면 무섭게 올리거든요. 뭐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네. 근데 금값에 있어서 지금 달러에 대해서 그닥 반응을 그동안 못 보였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뭐 이제 달러가 인상을 한다. 뭐 이런 달러 강달러에 대한 부분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빠져도 골드가 오르지 못했어요, 그동안. 뭐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뭐 약화가 됐다. 골드에서 다 빠져나갔다. 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오늘장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 이거는 쉽사리 간과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새로운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 부분에서 이제 아래쪽 1240달러 찍고 나서 지금 거의 1255까지 닿았네요. 뭐 그 구간까지 올라온 부분, 150틱을 순식간에 올려버린 부분, 네. 이 구간은 쉽게 묵살할 구간이 아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여주고 올라갈 구간이 왔다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강력 매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른 때보다도 골드는 네. 강력합니다. 매수를 해야 된다고 좀 보고요. 네네.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력 매수에 대한 시그널 차트에서는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네. 제가 저번 주 말씀드린 구간이 1255입니다. 1255. 1255 구간, 일봉상에서 1255 구간 넘어서면 그때 매수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 부분을 좀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은, 네. 아래쪽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력을 보여줬던 구간들을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이 보시면은, 아래쪽에서는 최종 라인이 어디냐면은 이 저점 구간들, 여기입니다. 1240 구간이거든요. 네. 1240에서 그래서 1255 이 사이 구간에서 이 정도씩으로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 있다. 바로 이 구간이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조정을 받은 것처럼 맞고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번 주 전략 드린 것도 네. 밀긴 하지만 아래쪽에서 분할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 구간대에서 지금 일단은 아래쪽 지지를 받고 1240선도 확실하게 지지를 보여주고 강력하게 빠르게 올리는 구간. 앞전에도 똑같습니다.
강력하게 빠르게 올리는 구간들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게 좀 유효하다. 네. 유효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아무튼 간에, 네.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적인 상승분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구간이 오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여기에 따라 좀 얘기를 드리면은,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죠. 네. 회의가 있고, 금리 인상의 강력한 신호들은 이미 충분히 나왔다고 봅니다. 이 경제 지표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올라가야 돼요. 금리 인상 더 해야 된다고 아마 얘기가 나올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 7월 6일날 이제 관세 발표가 있잖아요.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들. 이게 여기가 변수라는 거죠. 파웰 의장 같은 경우도 연준 의장이죠.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가 너무 빠르게 가는 건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봤을 때 이번에 경제 지표가 탄탄하지만 이 무역 분쟁 여파로 인해서 추가 시그널을 못 줄 수 있습니다. 두 번 네. 인상에 대한 부분을 못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만약에 맞아 떨어진다 이 차트에 그런다면 골드는 지금부터 올라야 됩니다. 네, 올라야 되고 보고요. 기술적으로만 봐도 네. 저번 주 말씀드린 1270선까지 1270선까지 한번 갈 수 있는 구간들 짧은 구간이지만 먹을 구간 충분하죠. 구간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이번에 FOMC 회의에서 그런 모습들까지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완전자산으로서 여파로서 더 충분히 올라가고 달러는 좀 빠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달러로서 밀린 부분도 있고요. 안전자산으로서 메리트가 달러로 넘어갔기 때문에 주도권이 골드가 못 오른 부분이 있는데 달러가 그로 인해서 좀 밀린다. 조정을 받고 밀린다라는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는 강력 매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네. 맞는 같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1254.8달러입니다. 이제 1255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1270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부분 강력 매수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골드에 대해서 그동안 좀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1255달러 찍었네요. 네, 오늘 종가가 이제 1255달러를 넘어서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윗골이 되고 또 뺀다 그러면 좀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1255달러 완전 잡아삼키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시면은 아주 좋은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 네. 뭐 지금부터도 이제 분할 매수는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마스터님 통해서 어느 가격이 이제 또 완전하게 지지가 됐냐 또는 터치만 했느냐 그 부분도 잘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마지막 이슈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지금의 골드 상황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자, 박나케에서 이제 1%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골드 외신 쪽에 뉴스 전달해 주시죠. 네, 골드는 오랜만에 상승 소식 좀 전달 드릴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께서도 1255 매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1255달러에 대한 이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골드 가격이 7개월째 하락세에서 이 달러가 잠시 약세를 이어가면서 이에 대한 반등을 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러한 트렌드는 물론 달러가 지금 이제 약세다라는 얘기지만요. 이 사실 지금 달러는 단기 시색 차익 실현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골드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포렉스닷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달러의 시세 차익 실현에 대한 이유는 무역 분쟁 심화 때문인데요. 물론 강달러의 상황이지만 이러한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소폭 달러를 누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이번 주에 미국 연준 회의록 발표와 또 논판 페이롤 지수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은 이 금에 대한 수익을 거의 예상하고 있다, 확실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달러 인덱스는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폭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사실 미국 상무부에서조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에 대한 이러한 조치들을 좀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미국 자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우리 미국 경제를 저해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상황이 오면 골드는 안전자산으로서 인기가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골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골드가 오를 수는 있지만 이전의 하락분을 완전하게 상쇄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1255달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분명하다. 뭐냐면요. 이 지금 트렌드가 골드에 대해서 조금 상승분에 좀 힘을 보태주고 있지만 가장 첫 번째 긍정적인 신호는 바로 1255달러를 찍었을 때 바로 첫 번째 긍정 신호로 보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에 대한 이야기 같이 지금 접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금은 오랜만에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역전쟁의 심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앞으로의 또 골드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스터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1255달러에 대해서 매수적인 의견도 외신 쪽에서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지금 골드에 대해서 마스터님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일단 1255달러, 그래 1250달러에 대한 부분 강력 매수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좀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달러에 대해서는 일단 좀 약세 흐름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데 네네. 달러 그렇다면 방향성 전망 골드와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달러 같은 네. 경우는 제가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저번 주부터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이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들 뭐 당연히 뭐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아질 기미는 사실 안 보입니다. 뭐 극적으로 타결해가지고 갑자기 돌아서기에는 이미 먼 길을 왔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치고 가는 장세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유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장시도 뭐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뭐 이 부분이 이제 합시간에 갑자기 뭐 극적으로 타결을 돼가지고 좋은 쪽으로 나아가기 굉장히 힘든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뭡니까? 자국 우선주의예요. 보호 무역주의 이거를 계속적으로 주창을 하고 임기 내엔 이걸 계속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뭐 모든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 의견에는 뭐 이견이 없고요. 네.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이거 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피해받고 있는 무역분에 대한 것들 적자폭이 크다라는 부분들 이거 만회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저번 주 얘기 드린 대로 뭐 이제 미국은 무기가 굉장히 많죠. 그동안 양보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 지금 봤을 때는 뭐 추가적인 상승분 이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나오기가 좀 쉽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달러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하방으로 밀릴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번 주가 역시나 관건입니다. 역시나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번 주 FOMC 회의록 발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 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달러가 하락을 할지, 뭐 상승을 할지가 새롭게 결정되는 그런 새로운 형국이 펼쳐질 거라 봅니다. 그래서 금요일 그 부분을 좀 지켜보시고 네. 나서 좀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달러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마침 또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이 연준이 무역 긴장의 금리 인상을 좀 중단할 것이다. 9월에도 동결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분석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분석이라면 달러가 이 약세 흐름 말씀해 주셨던 대로 좀 약세 흐름 더욱더 좀 지속될 그럴 가능성도 보이시는지. 네. 그죠. 파웰 네. 의장의 입에 달렸다고 좀 봅니다. 뭐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저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달러 강세, 강력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린 것도 뭐 이 부분이 쉽사리 금리 인상을 지금 워낙 빠른 속도로 미국 진행되고 있는데 뭐 무역 분쟁 상황은 그게 못 쫓아가는 성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쉽사리 올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자국 경제에 타격을 입을 만한 뭐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식으로 올리는 거를 강력한 신호는 주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확정을 해가지고 뭐 이거 된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방향성을 일단 그쪽으로 잡고 네. 이번 주장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달러와 금에 대해서 마지막 이슈로 점검을 해드리면서 달러에 대한 향방과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도 맞물려서 저희가 좀 전략을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달러 약세 흐름이 또 지속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또 지수잖아요. 그쵸. 네, 지수는 오늘 뭐 업에 대한 상승 요인을 좀 말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장기적인 관점 지수는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수는 일단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달러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받겠죠. 뭐 강달러 어느 정도 이제 뭐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의 자본들이 미국으로 유입이 된다라는 걸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받을 수 있는데 네. 뭐 이게 너무 강력하게 가도 사실 경제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뭐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무역 전쟁, 이제 환율 정쟁이라고 많이 하죠. 환율을 낮추는 누가 낮춰가지고 수출을 많이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수출 의존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가 좀 올라도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받았어요, 사실. 근데 이게 너무나 오르고 뭐 금리가 가파르게 간다고 하면은 네. 이게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달러에 대한 부분보다도 지금 지수에 관련해가지고 무역 분쟁 이것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서로 치고받고 계속적으로 관세를 매긴다,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좋을 게 없거든요. 서로 그냥 피 흘리는 장세가 됩니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글로벌 장세가 진짜 폭탄에 맞은 것처럼 갈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진짜 핫 이슈가 되는 게 계속적으로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미국이 중국에 관세 부과하는 날이기도 하고 FOMC 회의록이 발표되는 날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산재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금요일이 완전 D-Day로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역시나 금요일이 좀 변곡점으로 네.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이슈 골드까지 좀 짚어드렸고요. 지금 S&P와 나스닥 모두 상승 쪽으로 다시 전환이 되면서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스톤이 오늘 2시간 동안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시면서 지금 지수에 대해서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FX도 업 들어오셨는데 상승 쪽으로 더 가고 있습니다. 일단 좀 네. 올라왔을 때 네네. 조금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매도적인 부분까지도 말씀해 드렸는데, 지금 질문이 올라와서 저희가 상담을 좀 함께 도와드리면서 같이 네. 이어가겠습니다. 끝자리 11711 보내신 문자인데요. S&P 500을 2735에 매수 한 계약 들어갔는데 목표가와 손절가 좀 짚어주세요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가요. 2735.50포인트. 지금 딱 그 가격대이긴 합니다. 매수 한 계약인데 네. 자, 마스터님, 지금 가격대와 매수대가 지금 거의 동일하잖아요. 네. 네네. 어떻게 좀 해볼까요? 지금 네. 뭐 매수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또 들어오곤 있는데 네. 지금 한번 해볼 만한 자리라고는 합니다. 뭐 잘못 들어가신 건 아닌 것 같고 해볼 네. 만한 자리에 들어가셨더라고 네, 보고요. 네. 간단하게 손절가 목표가를 말씀드리면은 손절가는 지금 디뎠던 구간이 있잖아요. 이 구간대가 2730선을 디뎠다고 봅니다. 중간 라인이죠. 2740과 20의 중간인데 그 구간대를 딛고 간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되고 이 구간대에서 이제 뭐 이 22평선이죠. 보라색 선이 22평선인데 네. 이 구간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일단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해보시고 간다라고 하면 2740선에서 한 계약이기 때문에 뭐 절반 매도하고 가자가 안 되죠 지금. 뭐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정하자라고 하면은 2740까지 뭐 단기적으로 가는 걸 보셔야지. 여기서는 굉장히 강력한 라인입니다. 이 라인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수칩살이 뚫고 돌파 를 보기는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740 만약에 이제 더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익절을 잡고 가십시오. 만약에 2740을 찍었다고 하면은 2738 정도의 익절을 잡고 8틱, 10틱 간격으로 올려나가시는 전략으로 따라 들어가는 추세 트레일링 스탑 매매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따라 올라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뭐 추가적으로 더 보고 싶은 경우에는요. 뭐 그렇게 해보시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로 들어간 상황이에요. 자, 매수세는 좀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2740포인트까지의 목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유튜브로 질문 주신 의견 다시 확인해 봅니다. 지금 크루드오일을 지금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 같은데 크루드오일을 74.89달러에 매도로 잡고 있는데 대응 방법 궁금하시다고 유튜브에 댓글창에 남겨주셨습니다. 자, 지금 뭐 남겨주신 시점과 지금의 가격대가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크루드오일이 73.23달러이고요. 74.89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총산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마스터님? 뭐 지금 같은 경우 익절을 잡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뭐 전략이라고 주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도를 굉장히 잘 잡으셨네요. 뭐 축하드린다는 말씀 일단 네. 드리겠고요. 뭐 고점대에서 빠지는 라인 뭐 이제 역배열이 딱 시작되는 라인 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구간에서는 아주 접근을 한번 해볼 만한 자리에 잘 들어가셨다고 보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하방 밀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익절 잡고 대응을 해보셔야겠죠. 뭐 어느 정도 이제
타이트하게 내가 지금 자리에서 지금 안 팔면 너무 아까울 것 같다라고 하시면 지금 팔아야 돼요, 사실. 네. 뭐 그런 부분이지만, 좀 내가 끌고 갈 보일 요량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73달러 이탈 여부, 그거 일단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 위쪽으로는 지금 보이는 라인대가 이 윗라인이죠. 73.67, 68 라인. 이 라인대 익절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뭐 그것만 해도 일단 100틱 네. 이상 수익 확보잖아요. 네네. 그거를 잡아두시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분 또다시 지금 올라왔지만 다시 역배열 보면서 또 가고 있어요. 역배열 네.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홀딩 하시라.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래쪽 더 밀린다. 만약에 73달러 밀려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이거는 아래쪽에서 좀 타이트하게 잡아가시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 보입니다. 아래쪽으로 간다고 하면 또 72달러 중반, 초반까지도 좀 열리거든요. 73달러가 열린다고 하면은.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72달러 중반 이하 정도로 좀 잡아보시는 게, 뭐 거기서 더 밀릴 가능성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뭐 추가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나 네. 가능하지 않을까. 등락이 좀 빠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익절을 잡고 대응하시라.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이 설정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지금 뭐 73.04인데 내가 여기서 50틱 올리는 거 너무 아까워, 익절 못 잡겠다 하시면은 짧게 잡는 거고요. 네. 뭐 제가 보는 전략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73.67 구간, 뭐 이 구간대가 위쪽 고점대 잃었던 라인,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네. 되기 때문에 이 라인 때에 익절을 잡고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냥 포기해야죠. 왜냐, 이때부터는 왔다 갔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구간이 또 새롭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구간 잡고 추가적으로 익절을 내려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73달러도 좀 초반 이탈이 되느냐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73.13달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워낙 뭐 다양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박나영 캐스터 속보가 또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속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할리데이비슨 네. 오토바이 제조업체죠. 네. 이 업체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추가적인 이야기가 좀 올라왔는데요. 사실 지금 거의 1시간도 되기 전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시간을 보니까 42분 전 트위터입니다. 지금 뭐 로이터의 속보도 올라왔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오토바이 제조업체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이냐면요. 지금 할리데이비슨이 일부 이제 생산 기지를 미국에서 이 해외로 이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미국은 이 할리데이비슨의 이전에 불만을 갖고 있는 고객들을 잡기 위한 오토바이 업체들과 함께 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할리데이비슨의 매출은 2017년 작년 7% 하락을 했고 미국은 즉시 행동에 옮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이제 의지를 거스른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또다시 비판을 쏟아내면서 좀 뭔가 왕따시키는 분위기라고 지금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외신인데요. 이제 자국의 지금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또 이제 미국의 그 자체 기업들 또는 기관들과 또 이렇게 충돌을 벌이지 않을까 예상이 조금 우려된다라는 외신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리데이비슨이 저번에도 계속적으로 들려왔는데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헤르메스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신세계 정말 바쁘고 빠르게 좀 흘러가느라고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뭐 국내 선물도 궁금하시다고 하고요. 천연가스도 지금 짚어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상황입니다. 워낙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그런데 질문들 다 좀 저희 방송 시간 안에 소화를 못 해드렸잖아요. 네. 무료 방송 들어가시면은 정말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항상 이 방송을 하는데 2시간 방송이잖아요. 네. 2시간 방송인데도 하면서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걸 너무 느낍니다. 할 맞아요. 말은 굉장히 많고 더 전해드릴 건 많은데 맞아요. 그걸 다 못하고 항상 가요. 그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 부분도 채워드릴 수 있는 게 무료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오시면은 뭐 지금은 제가 장기적인 라인 그어놓고 뭐 좀 중기적인 전략들밖에 못 드리는데 실시간 전략도 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충분히. 네. 근데 그거를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 확실하게 좀 드릴 수 있는 창구가 무료 방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셔가지고 많이 물어보시고 또 제가 알려드린 것도 얻어가시고 또 포지션에 대한 것도 얻어가셔서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요. 참여를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바로 접수해 주시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헤르메스 마스터님 무료 방송 함께 체험할 수 있으니까요. 문자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알찬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 고지사항을 좀 전달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박나영 캐스터 마지막 뉴스 듣고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이번 주 많은 네. 또 FOMC 그리고 뭐 7월 6일이죠. 데드라인 같은 그런 날짜 또 관세 관련된 이야기들 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까지 어떻게 보면 좀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독립기념일 때문에 휴장까지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2시간 동안 정말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내일도 역시나 이 외신들로 함께 이 알찬 소식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장에도 박나영 캐스터의 활약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오늘을 헤르메스 마스터님과 함께 한 2시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